안녕하십니까. 3분 논평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한 장의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 2위 경제권과 동시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로, 특히 아세안까지 포함해 세 곳의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면서 2011년 11월 22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최루탄 투척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FTA 비준안 처리 과정의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이 대규모 폭력 시위 진압이나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장비인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동료 의원들을 향해 터뜨렸다는 데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은 곧 국민을 향해 최루탄을 뿌린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석을 향해 오물을 던지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루탄 투척과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당시 인분을 던진 무소속 김두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이어 국회의장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폭력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화되어 왔습니다. 물컵에서부터 서류뭉치, 의사봉과 명패, 신발 등을 던지는 일, 그리고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욕설을 하는 일은 이제 거의 일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5년 전 인분 투척 사건 이후 무기류인 최루탄을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985년 예산안 처리 때는 본회의장 입구를 뚫기 위해 철봉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로 2007년 BBK 특검법 처리 때는 전기톱이 등장했고, 2008년에는 국회의원이 대형 해머로 문을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대형 유리가 깨지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국회의원이 탁자 위에서 공중부양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장 내 카메라까지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일컬어 신성하다고 하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가 대사를 결정하고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곳에 모여 국민의 뜻에 따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정파의 이익과 개인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땅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명제와 논리로도 이 같은 국회 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의 시정잡배들도 생각할 수 없는 폭력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슴없이 저지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45년 전 김두한 의원을 생각하고 지금 이 같은 폭력을 저질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영웅심리가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에도 큰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최루탄을 뿌려대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겠습니까? 참 좋은 국회의원은 되지 못할지언정 미래를 위해
적어도 어린이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우리 모두의 희망을 앗아간 부끄러운 정치인들에 대해 냉철한 이성으로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